저런 게 우리 집 앞에 떨어진다고요?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에도 일평균 약 4만 명 이상의 확진자를 내며 도무지 끝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에서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서서히 퍼지고 있다는데요. 바로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 바이러스인 랑랴 바이러스입니다. 감염되면 주로 발열과 기침, 근육통이나 메스꺼움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죠. 연구자들은 소형 포유류인 따쥐를 바이러스를 옮기는 숙주로 보고 있는데요. 2018년 중국에서 처음 발견돼 현재까지 35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된 이 바이러스는 아직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동기심을 가진 필요는 있다며 관련 전문가들이 예의주시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질병청 역시 질병 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그런데 중국에서 처음 시작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들은 더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전 세계에 저지르고 있다는 역대급 민폐 탑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위, 우주 쓰레기. 밤하늘에 반짝이며 쏟아지는 별똥별 아니죠. 우주로부터 날아온 중국의 로켓 잔해들입니다. 올해 7월 스페인, 모로코, 포르투갈 등에서 공통으로 이 잔해들이 포착됐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별똥별인 줄 알았지만 사실 통제불능 상태로 추락 중인 로켓 잔해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모두를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죠. 최근 중국이 독자적 우주정거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무게만 수십 톤에 달하는 로켓들을 우주에 쏘아 올리는 탓에 이 같은 잔해가 지상에 추락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11월 5일에는 추락한 중국 로켓 잔해물이 스페인 상공을 통과하며 비행기 300여 대의 이륙을 방해하는가 하면 심지어 올해 7월 인도 한 마을에서는 직경 3m 정체불명의 금속고리와 무게 약 5kg의 쇠공이 추락한 잔해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역시 중국의 우주발사체 잔해였죠. 그나마 인적 없는 마을에 떨어졌기에 다행이지 지나가던 행인이 맞기라도 했다면 자칫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우주발사체의 추락 예상 지점은 북위 41.5도에서 남위 41.5도로 사실상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범위 내에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 역시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민간 우주 시대에 매년 수백 개의 로켓들이 발사되고 있는데 중국만 이렇게 유독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전문가에 따르면 보통 우주 발사체들은 궤도 진입 전 분리돼 바다에 떨어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톤이 넘는 중국 발사체들에는 이 제어 장치가 제대로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어 장치를 대충 달다 보니 그대로 지구에 추락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통제 불가능한 핵폭탄 수준인데 중국 정부는 자신들은 똑바로 제어하고 있다며 뻔뻔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학계 역시 이런 문제에 대해 지금과 같이 우주 발사체 추락 문제가 반복된다면 10년 내 우주 쓰레기의 추락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10%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우리나라 과기부 또한 계속해서 잔해물의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등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각에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위협 중인 로켓 잔해들 국제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2위, 원전. 방사선 물질 12시간 만에 한반도 유입. 방사능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2달 이내 우리나라 서남해 연안에 도달. 방사선 노출로 인한 한반도 초토화 예상.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시뮬레이션 상황입니다. 방사선 노출된 인구만 500만, 직접적인 사망자 56명, 암 같은 2차 피해로 사망한 사람 4,000명에서 9,000명을 발생시켰던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지금까지도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만 봐도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 외에 전 세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데요. 그런데 지난해 중국의 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중국 측은 인근 지역의 환경 관련 지표는 정상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일단락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원전의 안전은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원자력 발전소는 프랑스와 러시아, 미국에서 원자로와 운영 기술이 뒤섞여 도입된 탓에 일관된 운영 가이드 라인조차 미비한 상태인데다가 중국 원전들이 있는 지역에는 규모 7.8의 탄산 대지진을 일으켰던 탄루 단층대가 원전 주변을 가로지르고 있어 만에 하나 지진 발생 시 그야말로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인에게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이 탄루 단층대가 우리나라 바로 옆이라는 사실인데요. 중국에서 인구가 밀집한 내륙의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연안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들
중국들을 한반도 근처 바로 옆에 연안으로 몰빵해버린 것이죠. 과거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도 막상 가장 많이 피해를 받은 곳이 정작 자국인 우크라이나가 아닌 이웃나라 벨라루스였는데 그때보다 훨씬 원전의 수가 많고 거리가 가까운 한반도는 피해 수준이 무지막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싸그리 무시한 채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5년간 원전을 최소 150기 건설하겠다고 밝힌 중국. 너 진짜 똑바로 지어라. 1위, 오존층 파괴. 한때 남극의 오존층에 구멍이 뚫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존층이 얇아지거나 구멍이 생기게 되면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이 늘어나고 강렬한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면 사람의 경우 피부암과 백내장에 걸릴 수 있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요. 따라서 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요 물질인 프레온 가스는 2010년부터 개발도상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생산 또는 사용이 전면 금지, 이후 뚫린 오존층의 구멍도 서서히 메워가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너무 위험해서 지구에서 퇴출당했던 이 프레온 가스가 다시 발견됐습니다. 아니 줄기는커녕 2012년 이래 프레온 가스 배출량이 25% 늘어났다는 통계가 발표된 건데요. 안 쓰자고 합의해놓고 이렇게 통수를 치다니. 혹시... 네. 조사 결과 프레온가스가 집중 배출된 지역은 산둥성과 허우베이성 등 중국 동북부 지역, 중국 건설업자들이 건축 단열재로 폴리우레탄 폼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포제로 프레온가스를 불법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중국 당국에서는 가격이 저렴해 몰래 불법 사용하는 일부 업자들 때문에 일일이 관리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일이 있고 나서 국제사회의 감시망이 작동한 결과 2019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프레온가스 배출이 점차 감소하며 2010년 수준까지 떨어진 것을 보면 뭐 단속을 안 했는지 못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 그래, 뭐 그래도 이렇게라도 수습했으니 다행이다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도 잠시, 이렇게 프레온가스를 전격 단속한 지 불과 2년 만인 2021년 다시 한번 오존층에 커다란 구멍이 뻥 하고 뚫리며 전 세계 학자들을 경악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범인은 중국에서 프레온가스가 아닌 또 다른 오존층 파괴 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을 다량 배출한 것이 발견된 것이죠. 보통 접착제로 사용되는 이 디클로로메탄은 아직까지 국제협약으로 금지되진 않았지만 북미나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이 위험성을 공유하고 감축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 전 세계의 60%를 배출하며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아시아권에서 배출된 디클로로메탄은 아시아 계절풍의 영향으로 성층권에서 빠르게 진입해 오존층을 더 빠르게 파괴할 수 있는 탓에 남극 상공에 나타나는 오존 구멍의 회복이 5년 정도 늦춰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죠. 사태가 이 정도로 심각해지자 중국 당국에서도 국제사회의 눈치가 보이긴 했는지 즉시 디클로로메탄의 규제에 나섰다곤 하는데 과연 이 규제가 성공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니 다 같이 좋게 살자고요. 오존층 파괴되면 너희도 손해야 손해. 올해 초 백령도에서 제주도까지 해안을 온통 뒤덮은 중국발 해양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은 바 있죠. 모두가 힘을 모아 치워도 그 양이 어마어마해 섬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그물이 터져나갈 정도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끝없이 나오는 바람에 어민들의 생계에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사건이었는데요. 중국은 어마어마한 땅의 크기만큼 주변국들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해 전 세계에 종종 피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세계 2위 경제국이라는 타이틀도 좋지만 우선 그에 걸맞는 국제적인 매너부터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